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병원에서 혈관이 좀 막혔네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라고 놀라시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은 정말 참을성이 많아서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혈관의 70% 이상이 막혀 있는 상태랍니다. 특히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은 더욱 그래서 80%, 심지어 90%까지 막혀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챙기시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오늘은 약보다는 생활습관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몸에는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의 혈관이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혈관들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관이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소를 배달해주는 생명선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좋지 않은 생활습관 때문에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게 돼요. 염증, 높은 혈당, 스트레스, 흡연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혈관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똑똑한 우리 몸은 그 상처 부위를 콜레스테롤로 메우며 임시보수 작업을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가 혈관을 막는 건 아니에요. 염증이 생기면 몸이 콜레스테롤을 동원해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결국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검진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약을 드시면서 수치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뭐 걱정할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면 혈압 수치는 정상으로 나와요. 당뇨약을 드시면 혈당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요. 하지만 수치가 정상처럼 보인다고 해서 혈관 자체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약은 어디까지나 시간을 벌어주는 고마운 도구일 뿐이거든요. 특히 혈압약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혈관을 넓혀주는 약, 심장이 뛰는 힘을 줄여주는 약, 체내 나트륨을 빼주는 약,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이에요. 이 약들은 모두 혈압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혈관벽에 이미 쌓인 염증이나 손상을 직접 치료해주지는 못해요. 마치 누수가 생긴 파이프에 물의 압력만 낮춰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본적으로 파이프 자체를 고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약만 믿고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개수는 늘어나고 용량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혈관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구하기 쉽고 준비하기도 어렵지 않은 것들 위주로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녹황색 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샐러리,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인데요. 이런 채소들에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벽을 보호해주는 천연 항산화제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시금치 같은 경우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비타민C와 엽산이 거의 100% 가까이 흡수되거든요. 시금치는 데쳐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데쳐서 드셔도 좋지만 영양소 보존을 위해서는 샐러드 형태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다만 브로콜리만큼은 예외예요.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으면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잘 흡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20초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높아요. 너무 오래 데치시면 무색무취가 되면서 영양소도 다 빠져나가니까 초록빛이 더 선명해질 때까지만 데치시면 돼요. 그런데 매일 채소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다른 맛있는 음식들도 준비했어요. 두 번째는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로니아 같은 것들이죠.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의 산화를 막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줘요. 베리류는 생으로 드실 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가능하다면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장내 유익균도 함께 증가해서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줌 80g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해요. 작은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양이에요. 베리류가 비싸던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냉동 베리도 좋은 대안이에요. 냉동 베리는 수확 직후에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생과일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어서 더 실용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들기름, 호두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관 내 염증을 직접적으로 낮추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연어나 고등어를 요리하실 때는 센 불보다는 중약불에서 살짝 앞뒤로 1에서 2분만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오래 구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어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보카도는 그대로 슬라이스해서 샐러드에 넣거나 통밀빵에 얹어서 드시면 되고요. 아보카도가 좀 느끼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호두는 하루에 4에서 5알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루 한 줌 이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선이 비싸서 자주 먹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데요. 꼭 비싼 생선이 아니어도 돼요. 고등어나 전갱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들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심지어 캔으로 나온 참치나 연어도 좋은 대안이에요. 다만 기름에 담긴 것보다는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사과나 배는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요. 귤이나 퀴노아, 현미 같은 통곡물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어서 전신 염증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해요. 사과나 배를 껍질째 드실 때는 꼭 깨끗이 씻어서 드시고요.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서 드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통곡물의 경우는 익혀 먹어도 식이섬유가 크게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조리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현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익혀야 소화가 잘 되거든요. 압력밥솥이나 약한 불로 오래 끓이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현미밥이 너무 딱딱해서 소화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미와 백미를 7대3 정도로 섞어서 드시거나 현미를 미리 2에서 3시간 불려서 사용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브로콜리와 통곡물은 익혀도 괜찮은 식품이고 베리류, 시금치, 아보카도는 생으로 먹어야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식품이에요. 그럼 이런 식품들을 실제로 식단에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3끼에 조금씩 나누어서 넣어보세요. 아침에는 통길이 오트밀에 생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한 줌, 무가당 요거트를 넣어서 간단한 항산화 아침 식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작은 스푼으로 한 숟가락 떨어뜨려서 좋은 지방을 함께 공급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오트밀이 좀 밋밋해서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썰어서 넣거나 견과류를 조금 추가하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단, 설탕이나 꿀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과일의 자연 단맛으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점심에는 케일이나 시금치 샐러드에 레몬즙과 들기름 혹은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오븐에 4-5분 정도 구운 연어 한 조각을 곁들여 보세요. 현미밥은 소량만 드시고 위에 브로콜리를 함께 얹어서 드시면 혈관 회복식으로 가장 균형이 잘 맞아요. 매일 연어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이나 두부, 계란으로 단백질을 대체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매끼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거든요. 간식으로는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따뜻한 녹차를 함께 드시면 혈관 내에 쌓인 활성산소까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사과를 천천히 씹는 것도 중요한데 침이 많이 나올수록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거든요. 저녁에는 살짝 데친 브로콜리와 두부, 그리고 달걀을 활용한 단백질 식단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현미밥을 소량 곁들이시면 심야 혈당 급등을 막으면서 혈관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차려 먹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하루 한 번 샐러드, 하루 한 번 생선. 이 원칙만 지켜도 혈관 회복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혈류를 강하게 흐르게 해주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많은 여러분이 운동하라고 하면 헬스장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걷기예요. 유산소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빠른 걸음이 어느 정도야?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조금 힘든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대신 하루 5층 정도는 계단으로 오르는 것만으로도 혈관 탄성이 살아나요. 처음에는 2에서 3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무릎이 아픈데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단 내려가기부터 피하시고 평지 걷기를 늘려가시면 돼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도 꼭 병행해 주셔야 해요. 근육은 혈당을 에너지로 끌어다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혈당과 염증이 내려가거든요. 가장 추천드리는 동작은 스쿼트와 런지예요. 스쿼트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인데요. 허리는 곧게 세우고 무릎은 발끝 정도까지만 나오도록 하세요. 15회씩 3세트를 목표로 하시되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스쿼트 자세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뒤에 두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에 힘을 빌리지 말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런지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뒤쪽 무릎을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내린 후 다시 올라오는 동작이에요. 양쪽 12회씩 3세트를 목표로 하시고 호흡을 천천히 조절하면서 진행하세요.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플랭크는 복근과 등 근육, 엉덩이 근육까지 동시에 자극되는 운동이에요. 하루 30초씩 3세트만 하셔도 혈류순환이 좋아지고 허리 근력까지 좋아져요. 플랭크 자세가 어려우시면 무릎을 바닥에 댄 채로 하시거나 벽에 기대서 하는 벽 플랭크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자세보다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하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충분히 쉬세요. 무리해서 하는 운동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이에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혈관이 항상 수축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등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반대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요. 그래서 오늘 하루 중 나를 위해 10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만 정리한다. 이것만으로도 혈관에는 회복의 시간이 돼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신 후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5분만 해도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수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중년 이후에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 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면의 질이 혈압과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거든요.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게 혈압 상승으로 이어져요.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혈관 복구 기능도 떨어지고요.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세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벤더 차를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거든요. 혈압 관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높고 오후에 조금 떨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재실 때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재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인데요. 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반동으로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위험해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생활 습관이 충분히 개선된 후에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혈압을 재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혈압계 커프는 팔뚝에 딱 맞게 감으시고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이나 담배를 피하세요. 측정할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춰서 재시면 돼요. 집에서 잰 혈압과 병원에서 잰 혈압이 달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를 백위 고혈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 혈압 측정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에 해로운 습관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국물 요리, 김치, 젓갈류,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2에서 3주만 지나면 적응이 되세요. 대신 마늘, 생강, 양파, 허브 등으로 맛을 내시면 나트륨 섭취는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이에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는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켜요.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혼자 먹으면 빨리 먹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TV를 보면서 드시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급하지 않게 여유롭게 드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는 혈관에 부담을 줘요.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과도한 음주예요. 소량의 술은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 염증을 증가시켜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을 넘지 않는 게 좋고 주 2일 이상은 금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장 볼 때는 장바구니 들고 걸어서 가세요. 장보기도 좋은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라벨을 보실 때는 나트륨과 당분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요. 요리할 때는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보다는 찜, 구이,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특히 올리브 오일로 저온해서 볶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올리브 오일이 비싸서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좋은 대안이에요. 다만 참기름은 향이 강해서 조금만 사용하셔도 충분해요.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8잔, 약 1.5-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물맛이 없어서 잘 안 마셔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몬 슬라이스를 넣거나 오이를 넣어서 우린 물을 드셔보세요. 허브티나 보리차도 좋은 대안이에요.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복부 비만은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한 달에 1에서 2kg씩 천천히 빼시는 게 혈관 건강에도 좋고 요요 현상도 막을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살 빼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 보존이 더 중요해요.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정기검진도 놓치지 마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변화가 있으면 즉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검진 받을 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거예요. 단기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회활동도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과의 교류,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개선해서 간접적으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요즘은 온라인 활동이 많아져서 직접 만나기가 줄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나 영상통화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짜고 함께 운동하시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관리는 부담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투자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혈관은 단 하루 만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가공식품 대신 생채소 한 접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빠른 걸음으로 10분 더 걷기.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나의 혈관을 살리는 시작이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해도 소용없고 한 달, 두 달도 부족해요. 최소 3에서 6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관 건강을 개선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70세, 80세에 시작해도 혈관은 회복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건강한 혈관 만들기.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특히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